안녕하세요. 인생의 길을 찾아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구도자 사주명리의 구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명리학의 1, 2강 음양운동과 4, 5, 6, 7강을 통해서 오행, 기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행 중에서 목화, 토, 금이었죠. 오늘은 음양오행론, 오행 중에 드디어 마지막 수의 기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행의 매 공부 때마다 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 오행에 대한 부분은 각 기운에 대한 목, 화, 토, 금, 수, 각 기운에 대한 개념과 특징, 오행의 생극제와 같은 특징들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이 이후에 나올 십천간, 십이지지, 지장간, 육친, 십성, 십성이라고도 하죠. 12운성 등의 모든 개념의 원천이자 이 뿌리들이 바로 이 오행의 개념으로 정리되죠. 전부 생극, 재화로 귀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명리학의 음양과 오행,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했었나요? 바로 균형과 조화, 그리고 관계와 변화였습니다. 결국 사람이 살아가면서 변해가는 대운, 세운, 월운, 기타 여러 가지 사주 통변의 도구들은 한 개인의 기본적인 사주를 바탕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관계의 변화 속에서 자신을 알아보고 또 과한 것은 좀 줄여주고 부족한 것은 보충해주면서 그 기운을 참고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내 사주의 준비물이었던 거죠. 그 많은 사주풀이의 도구 속에서 매번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오행, 목화, 토금수의 성정과 관계 변화가 지속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와 같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져가는 사주명리의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개념들이 자리 잡혀가면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정말 기초가 탄탄하게 되어서 내가 이 사주명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길을 잘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정진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5번째 이 오행, 수의 기운에 대해서, 수의 사주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점이나 사주 보러 가면 또 이런 소리를 듣곤 하죠. 사주에 물이 많네, 수기운이 왕성해서 사람 속을 모르겠네, 다들 어려워하지?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요. 또 촉이 좋다, 똑똑하다, 이런 사람이란 등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안 좋게는 스트레스가 많네, 우울증 조심해야 되겠어, 이런 말은 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들었던 모든 얘기가 다 사주 원국 속에 나와 있는 이 오행, 수를 대표하는 단어들이고요. 개인적인 사주 속에 수의 기운을 깔고 간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바로 이 사주가 수와 관련된 기운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사주가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가져다 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목기운, 화기운, 토기운, 금기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것은 이 목의 용출과 성장, 화의 팽창과 확산, 열정 같은 기운의 양의 기운이었죠. 그 이후에 양의 기운을 흡수해서 음으로 전환하죠. 중재하고 조절한 이 토의 기운을 거쳐서 음으로 전환되죠. 그럼 그 이후로부터 거두어 들이면서 목표와 결실을 이루는 이 금의 기운 이후에 이제 우리는 그 결실을 응축하고 저장하며 다음의 주기, 이 사이클의 첫 번째인 다시 태어나기 위한, 다시 용출하고 성장하기 위한 수의 기운, 인간의 인생 라이프 사이클의 이 노년기, 그리고 계절 운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바로 이 겨울을 만나게 됩니다. 수의 기운은 물상론으로 봤을 때 목의 기운으로 이 씨앗이 얼어붙은 땅을 뚫고 용출하죠. 새싹이 됩니다. 그리고 묘목이 되어서 계속 성장을 하죠. 그리고 화의 기운으로 뿌리, 줄기, 잎사귀가 튼튼해지면서 끊임없이 팽창하고 확산했다면 토의 기운으로 성장의 기운을 멈추게 하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 숙성을 합니다.
이런 열매들, 여러분 가을에 숙살지기 얘기 들어보셨죠? 이 숙살지기를 통해서 이 열매를 내부 표면까지 익혀서 결실을 맺게 해줍니다. 그 숙성된 열매를 소중하게 결실을 맺어서 수확을 하는 단계, 거두어들인 단계, 바로 금의 기운이었죠. 이 수는 그 결실을 유연하고 침착하게 안정적으로 응축된 씨앗의 형태로 후대를 잇는 다음을 준비하는 기운으로 보면 이해를 잘 할 수 있겠죠. 바로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수의 물상은 물입니다. 강이나 호수 같은 거대한 물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런 바다나 호수 같은 거대한 물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폭포, 시냇물 같은 작은 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찌 생겨 먹었든 위에서 아래로 틈이 있는 곳은 어디라도 유연하게 흐르죠. 바위나 계곡에 굽어진 곳으로 자연스럽게 물은 흐르죠. 또 건물에 균열이 가면 또 어떻습니까? 또 그 틈으로 물이 새듯이 수의 물상은 어디든지 그 흐름 속에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컵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물은 이런 동그란 컵에 담으면 동그란 모양을 하고, 네모난 컵에 담으면 네모난 모양을 띠고, 뭐 별 모양, 세모 모양, 그 어떤 생김새든지 그 모양을 같이 맞출 수 있는 유기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렇듯 상황에 따른 변신, 적응, 융통성이나 임기응변, 이런 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인생으로 따지면 노년기입니다. 사회에서의 안정과 자기 직업, 또 생활의 숙련기죠. 이런 숙련기를 지나서 정점을 지나서 경험과 지혜가 가득합니다. 그런 노년기의 인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계절로 따지면 겨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주 추운 겨울, 음기만 가득할까요? 이런 추운 겨울, 음의 기운이 가득할 때도 양의 기운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음양운동의 태극, 지난 처음 시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음 속에도 양은 있고 또 음이 꽉 찬 그 끝자락, 끝단에서 양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사진으로 보면 이런 개념일 거예요. 얼어붙은 눈 속에 피어난 꽃이죠. 이렇게 음과 양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고, 우리 수의 기운은 계절로 겨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색깔은 검정, 흑색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또 방위는 북쪽이었습니다. 맛은 짠맛으로 대변되고요. 인체의 오장육부로 비교하면 신장, 또 방광, 비뇨기계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성욕과 정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행수의 기운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으니까 수 기운이 부족하니까 북쪽으로 가라, 짠 음식을 먹어라, 이런 검정색과 또 물을 가까이 해라, 방광 및 생식기 관련된 질병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자, 다음 오상으로 생각하면 인예 신의지 중에서 바로 지를 나타냅니다. 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지혜할 때 지죠. 방위가 뭐라고 했었나요? 북쪽이었죠. 그래서 한양 사대문의 북쪽에 무슨 문이 있었죠? 바로 홍지문 있었죠. 지금은 숙정문으로 바뀌어 있지만 조선시대 정도전이 만든 홍지문의 지자가 바로 이 지의 지자를 써서 만든 거였죠. 자, 또한 수는 하루의 시간으로 봤을 때 저녁이 지난 밤을 상징합니다. 음기가 충만해 있죠. 이 음기가 충만한 시간에 씨앗, 생명을 잉태하려는 기운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수의 기운은 인간의 본능적인 성이나 에로티시즘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수가 발달된 사람들은 일찍부터 이 성에 대한 관심, 성적 매력 등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또한 수는 정신적인 세계를 대표하는 오행입니다. 보이는 세계, 양의 세계를 뜻하는 화와 달리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정신 세계를 뜻하는 종교와 영적인 면모가 강합니다.
그래서 수오행이 발달한 분들 중에서 종교인, 철학자, 역술가 등이 꽤 많다고들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깔고 수의 기운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수의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사주에서 수라고 하면 우리 사주 원국에 나오는 글자를 확인할 수 있죠.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천간에는 9번째 글자인 임수와 10번째 마지막 글자인 계수가 있고요. 지지에는 12번째인 해수와 첫 번째인 자수, 그리고 토의 글자이나 겨울의 끝자락 기운, 음의 기운이 있는 축토까지 5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간과 지지 총 22글자 중에서 5개가 수의 글자입니다. 사주 원국에 중요한 일간을 포함해서 오행 수글자가 3개 이상이면 많다고 표현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단순히 이 사주 원국 속에 나와 있는 바탕색을 바탕으로 경향성과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이니까요. 나중에 사주의 세력을 다 따로 뜯어보면 나라는 사람은 달라질 수 있음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도 사주 원국 속에 이렇게 수가 쫙 깔렸다 그러면 일단 내가 수 기운이 많은 사주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물상론적으로 천간에 있는 임수와 계수에 대해서 간단히 성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진을 가져와 볼게요. 임수는 큰 물입니다. 바다, 호수 같은 큰 물이죠. 큰 강물이 고요하듯이 그 품도 넓습니다. 항상 쉼없이 노력하고 자신을 탐구합니다. 선천적으로 머리가 총명합니다. 그리고 창의력이 매우 뛰어나죠. 항상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습니다. 계획 설계, 추진력 같은 능력이 좋아서 주변에서 추종하고 따르는 깊은 이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박사, 교수, 연구원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깊은 바닷속처럼 또 깊은 강을 의미하듯이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많아요.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지요. 그래서 비밀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행수, 물의 기운이 과다하다 하면 공상이 많고 잔재주도 많아서 주변에서 좀 인상을 찌푸릴 만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과한 의욕을 절제하는 힘도 꽤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자, 다음은 개수는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이슬비 같은 물입니다. 이렇게 폭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계곡으로 흐르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와 같은 그런 작은 물을 의미합니다. 이 개수는 만물의 냉기와 습기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동적이기도 합니다.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가 넘치죠.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 정말 일 잘한다. 뭐 일잘러야. 요새 말로 일잘러라는 얘기 쓰죠.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그리고 섬세합니다. 그리고 다정하죠. 배려심이 넘칩니다. 인정도 많아요. 융통성을 가지고 어떤 조직, 누구와도 탄력적으로 스며들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잘 동화한다는 특성이 있죠. 그리고 예민합니다. 침착하고 신중합니다. 또 내성적이죠. 겉과 속이 다를지는 몰라도 속은 냉정함과 침착함을 항상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기응변에 능해서 자칫 줏대 없이 이리저리 흔들린다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개수는 직장 생활을 할 때 리더나 언어보다는 2인자, 임원 등의 보좌를 하는 큰 참모의 역할을 할 때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화의 기운이 있어요. 도화살이라고도 하죠. 복숭아 꽃의 살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개수는 이성이나 연애운이 좋지만 그로 인한 구설수가 따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임수에 비해서 또 현실적이고 실리를 추구하는 면도 있죠. 자, 이렇게 임수와 개수에 대해서 물상과 성격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오행수 기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의 기운은 지금까지 지나왔던 과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목 기운이 처음에 도전과 상승, 화 기운이 팽창과 확산, 열정이었고, 목표 지점, 결실을 올려다보는 양의 기운이었죠. 금의 결실을 지나서 수의 기운으로 오면 이미 모든 과정을 끝낸 후에 다시 한번 복귀해서 새로 태어나는 단계입니다. 마치 속에서도 양이 존재하여 그 양이 시작되기 위한 것처럼 말이죠. 이 수의 기운, 이 시기에는 그래서 결실을 맺은 후에 응축하는 단계, 지나간 과정을 복귀하면서 즐기는 거죠. 바로 풍류, 향락, 그리고 본질을 탐구하는 응축의 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등산으로 비유해 볼까요? 같이 가는 사람들의 등과 발자국만 보고 무작정 열심히 따라가는 것은 목, 또 화, 그런 기운이 있겠죠. 수 기운의 등산은 한번 이미 올라가 본 산입니다. 폭포도 보이고 새들도 보이고 바위도 만져보고 꽃도 감상하고 사진도 찍고 느긋한 마음으로 뒷짐지고 평온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수의 기운을 노년기, 노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경험으로 비축된 이 지혜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다시 말하면 청년이 열정적으로 그 일을 뛰어들 때 노인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미 지혜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일이 성공할 수 있을지 실패할 건지를 섬세하게 미리 가늠해 본다. 그런 뜻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잔소리, 조언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었죠. 금의 단계에서 던지는 조언과 또 수기운이 내뱉는 조언은 다소 격이 다릅니다. 금기운의 조언은 다소 현실적이고 비판적이며 따끔하고 냉정하다면 바로 이 수기운의 조언은 유연합니다. 그리고 두루뭉술하긴 한데 따뜻하죠. 나중에 한참을 되새겨보면 아, 이거였구나 하고 자다가 번뜩하는 그런 묘한 그런 조언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의 기운은 금의 전문성이나 예리함을 넘어서 본질을 파악하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금이 발달한 사람은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각종 학위나 자격증 취득 같은 것에 노력한다면, 이 수가 발달된 사람은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한 문서 같은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본질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든 고수, 장인의 해탈하고 초연한 모습이 있는 거죠. 본질적으로 수의 기운은 나머지 오행과 다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수의 기운은 이 목의 기운처럼 자신의 아이디어를 세상에 뽐내고자 하는 오만이 없습니다. 화의 기운처럼 열정적으로 일에 투신하는 일도 많이 없습니다. 또 토의 기운처럼 한 가지 일에 끈덕지게 몰두하고 인내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금의 기운처럼 현실적인 조건을 주도 면밀하게 따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수의 기운은 모든 것을 통달한 정보, 진실, 삶의 지혜 그 자체를 추구하면서 그 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기운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수의 기운은 이해와 공감의 노년기 회사 운영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수 기운이 발달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그 일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갈지 파악됩니다. 이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감각이 발달해서 타인의 마음을 잘 공감해주고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합니다. 여유 있는 태도로 직원의 고민을 들어주죠. 그리고 상담해 줍니다. 회사로 따지면 경영진, 임원 등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영화에서 보면 이런 의미를 알 수 있죠. 외국 영화 인턴이라고 있었죠. 인턴. 저는 참 감명 깊게 봤습니다. 로버트 드니로, 앤 해서웨이 주연인 영화인데, 큰 의류 사업을 하는 젊은 사장이죠. 앤 해서웨이가 이 회사 운영에 대해서, 그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또한 회사를 운영하는 전문 경영인의 문제 등에서 고민할 때
우리 이 신입사원인 시니어 신입사원이죠. 로버트 드니로의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와 배려, 공감 능력은 정말 멋진 매력이었고, 또 따뜻한 웃음, 뭐 인자한 모습 속에서 야,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호감이 갈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영화였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저에게도 정말 큰 감동을 준 영화였습니다. 감성이 충만해지는 영화였죠. 저는 이 영화 속에서 수의 기운이 가득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렇듯 수가 발달한 사람은 타인의 성장을 도와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승진, 뭐 경쟁에서의 욕망이나 욕심이 없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오행보다 자신의 욕망에 진실되게 충실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본인이 만족할 만한 것에 온통 신경을 기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아실현 같은 느낌이에요. 식욕도 성욕도 아닌 인간의 욕구, 우리 메슬로우 욕구의 최상단에 있는 욕심인 거죠. 바로 이 자아실현을 위해서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런 수의 기운이 너무 과하다. 과유불급이라고 그랬죠. 이런 좋은 장점인 온화하고 너그러운 그런 모습과는 반대로 과하면 쓸데없는 고집, 똥고집이 있는 거죠. 하고 싶지 않은 것 무조건적으로 피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경향이 보일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할 정도의 이런 고집을 의미합니다. 수의 기운이 발달한 사람이라면 한번 이런 고집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할 주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또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들 봤을 수 있겠는데요. 게으른 것 같은데 일이 빨리 끝나 있어요. 빈둥빈둥 되는 것 같은데 같은 일을 할 때 이미 상당히 진척되어 있고 결과물도 괜찮아요.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쉬고 싶은 마음에 빨리 끝낼 수 있는 일의 과정을 연구하는 겁니다. 수의 기운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시 말해서 근면 성실하기보다는 빠르고 쉬운 길을 고안해서 연구하고 목표에 이르고자 하는 겁니다. 다만 이런 기운이 강하게 나타나면 공상이나 망상 같은 것에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지혜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실행에 옮기진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많이 한단 말입니다. 생각만 하고 효율만 찾고 있다가 실천을 하나도 안 한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어떻게 될까요? 이렇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지요. 공상, 망상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결국 정신적인 문제로 발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자, 계속 얘기를 하면 이 수 기운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면 약간의 부정적인 편향으로 흘러갑니다. 결국 이러한 것이 게으름과 나태로 이루어져서 생각이 고착되어 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만약 내가 수 기운이 매우 과다하거나 이 기운이 고립돼서 공격받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는 정신적인 문제, 스트레스,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증상들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바로 이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고통,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고통, 당사자에게는 매우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전부를 부정하는 나의 살아온 삶과 미래를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잖아요. 자, 이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 공황장애 잘 극복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극복이란 단어는 어려운 거니까요. 그러나 다른 용어로 한번 써볼까요? 관리라는 용어를 써볼까요? 이 관리는 컨트롤, 매니지먼트, 제어라는 용어로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컵에 물잔에 물이 찰랑찰랑 차 있습니다. 이 물이 인생의 스트레스, 우울, 부정적인 생각들이라고 가정하면 이 물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인생도 불행해질 겁니다. 무미건조하고 의미 없는 삶이죠. 누구나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생각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걸 관리하고 사는 거죠. 넘치지 않도록 말이죠. 관리, 통제, 이런 컨트롤, 매니지먼트가 되지 않는다면 이 물은 바깥으로 넘칠 겁니다. 몸 밖으로, 인생 전반으로 표출되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와 우울, 공황장애 같은 이런 정신적인 고통, 항상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친구 같은 개념입니다. 극복할 수 없으니 바로 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효과적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감사하는 마음 갖기입니다. 큰 감사 필요 없습니다. 매 일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감사죠. 감사 일기를 쓴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나의 우울한 마음을 관리한다는 개념이죠. 우울로 인한 이런 무기력함과 게으름, 나태함이 나의 의지만으로 조절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럴 때는 정신의학과 있죠.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수기운 부족이나 또 나의 수기운이 고립되어서 공격받는 상황이다. 이럴 때의 개운법 같은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행수의 기운과 물상과 성정 그리고 수기운의 대략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며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과 일,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이 서로 어우러져 내 인생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